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고 승부식 58회차 이번 주말회차 K리그2 14라운드 6경기인데요. K리그2는 어느덧 1루빈을 마쳤습니다. 예상 외로 김포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하지만 선두권의 승점차가 별로 나지 않죠. 1위부터 6위까지 단 6점 차에 아주 박빙의 선두 싸움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안산과 성남의 경기입니다. 다시 주춤하고 있는 안산이죠. 안산은 저희 예측과 달리 지난 라운드 충북 청주에게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내려선 뒤 역습 체제로 나섰지만 이 전방에 나섰던 이근호 선수가 좀 부진했고, 그래도 가브리엘은 확실히 돋보이는 개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막 드리블로 치고 나가서 찬스 만들어서 이근호에게 내줬는데 이근호 선수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죠. 이 수비 진영에서 상대 외국인 미드필더 청주의 피터의 패스 플레이에 수비 라인이 전체적으로 좀 흔들렸던 경기였죠.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기가 많았고 결국 후반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을 했습니다. 실점 후에 라인을 올리고 이 덤비는 수비를 하다가 위기를 초래하면서 결국에는 3실점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이 장윤섭 선수는 다이렉트 퇴장당했어가지고 이번 경기까지 결장입니다. 원정팀 성남이죠. 저희 예측과 달리 경남 원정에서 괜찮은 경기력 보이면서 2대2 무승부 거두고 성남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무승부를 거두고 올라왔죠. 이 전반 강하게 나서는 경남의 기세에 좀 밀리는 경기였습니다. 결국 굴절된 공에 박스 안에서 상대의 카스트로 선수에게 먼저 불운의 실점을 허용을 했죠. 그래도 이종호 선수가 노련한 연계 플레이를 펼치면서 크리스한테 연결을 많이 해줬는데 크리스 선수가 왼쪽 윙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많이 나왔고 이종호 선수가 이걸 연계해주는 걸 많이 했었는데 이 크리스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한 2개 정도를 날려버렸죠. 상대 윙어와 풀백의 오버래핑에 측면 공략의 이 측면 수비수들이 굉장히 고전했던 경기입니다. 그래도 이 데니손의 아주 높은 타점의 헤딩골과 박상현 선수 아주 감각적인 이 박스 안에서의 가마차기로 이득점한 그런 경기였죠. 경기 종료 직전, 그러니까 후반 추가 시간 90분이 지나서 아쉽게 실점한 건 좀 아쉬웠죠. 안산 이 세트피스 수비를 되짚어야 된 다시 흔들리고 있는 수비 라인, 요거 아까 저희가 요약한 걸 깜빡했네요. 그리고 성남 역시 측면 수비가 굉장히 고생했던 경기인데 종료 직전에 헤딩 실점, 그거 약간 옵사이드로 막아낼 수 있었는데 좀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실점이었죠. 개막전 맞대결에서도 이 세트피스 수비가 취약했던 안산입니다. 이거 저희가 그래서 2라운드 분석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데니손의 높이가 가세한 성남이 높이 싸움에서 앞설 경기죠. 이 경기 저희는 이 안산의 패, 핸디, 무, 언더 많이 골이 나올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산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설 거예요.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천안과 충남 안산의 경기, 다시 충남 더비죠. 이 천안은 지난 라운드 저희 예측처럼 서울 이랜드 원정에서 패하긴 했는데 굉장히 끈끈한 경기력을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이 수비적으로 내려선 운영을 선보였지만 결국에는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풀백 오버래핑에 측면 수비가 굉장히 고전했던 천안이었죠. 이 장백규가 측면에서 왼쪽 측면 파고 들어 페인팅 후에 선제골을 치는데 이건 어떤 팀 플레이가 아니라 이 장백규 선수의 개인 기량으로 뽑아낸 골이었고, 그리고 이랜드 측면 수비에서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접어서 슈팅이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던 상황에서 골이 나왔고, 후반 시작과 함께 이 박스 안에서 수비 미스로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실점을 했고, 후반 막판 그래서 잘 버텼습니다. 1대1로 끝낼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후반 막판에 연속 실점하면서 이 수비 집중력, 항상 천안의 단골 멘트죠. 수비 집중력 좋아. 이득점을 하긴 했지만 공격의 정교함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수비라인 집중력은 여전히 부족했던 천안이었죠. 원정팀 아산입니다. 저희 예측 언더는 적중했지만 김포와 무승부가 아닌 0대1 아쉬운 패배를 당했죠. 수비적으로 나섰는데 김포의 이 외국인 조합에 좀 많이 휘둘렸습니다. 롱볼 전개 후 세컨볼로 공격 전개하는 걸 노렸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못했죠. 그래도 왼쪽 윙으로 나왔던 강민규 선수가 속도 싸움을 에서 굉장히 상대 수비보다 앞선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공격 과정에서 이 마무리 슈팅의 정확도가 이 아산에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죠. 이 굴절된 슈팅에 아쉬운 결승골을 허용한 아산의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이 경기 내용에 비해서 결과가 아쉬웠죠. 공격진의 마무리만 해결이 된다면. 그리고 두 팀은 지난 4라운드 맞대결에서 아산이 중거리골 한 방으로 승리했었는데 굉장히 루즈한 경기였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이 충남 아산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었죠. 골 마무리 능력이 문제인 아산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느슨한 천안 수비 상대로는 한 골 정도 충분히 기록할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고명일 선수도 계속해서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죠. 이 배당도 역시 아산이 정배당을 받았고요. 천안의 패, 핸디, 무,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 안양과 전남의 경기입니다. 개막전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인데 이로빈 첫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먼저 팀 안양은 저희 예측과 달리 김천 원정에서 그 수비적인 운영이 잘 먹혀 들어가면서 뭐 저희는 패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0대0 무승부가 되고 올라왔죠. 근데 이날 안양의 이 되게 특이점이 구대영 선수를 왼쪽 윙백으로 이색적인 이 선발로 내세웠죠. 오른쪽에 이태희, 왼쪽에 구대영이었고 오른쪽에서 이 전개가 돼서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구대영 선수가 박스 중앙까지 들어와서 이 헤딩을 하는 이런 패턴이 두 번이나 딱 맞아떨어지게 나왔죠. 뭐 골로 연결이 되진 않았는데 상대 수비가 전혀 대응하지 못한 아주 좋은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이 수비 시에는 5백 형태로 굉장히 촘촘하게 김천의 이 개인기량들을 잘 막아섰고 이 중원에서 김정현과 황기욱 이 투미들의 이 수비 가담 그다음에 빌드업 굉장히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최전방 박지용 선수도 연계나 팀플레이는 좋았는데 아직 득점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관건이겠죠. 수비적으로 성공했던 김천 원정이었습니다. 이 김동진과 야구 이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이 측면 자원들의 부상 회복이 기대가 되는 안양이겠죠. 원정팀 전남입니다. 전남은 지난 라운드 휴식팀이었죠. 앞선 12라운드 경기에서 부천 원정에서 저희 예측처럼 패하긴 했는데 그냥 스스로 실책으로 무너지면서 무려 5실점 경기를 했었던 전남입니다. 부천 원정에서 이 발디비아 UAE 플라나 이 조합 외국인 삼총사들이 중원에 자리하면서 경기 운영에서는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경기 초반에 이 센터백 고태원의 볼 처리 미스로 실점을 했죠. 그래도 발디비아가 원더 발리골을 터뜨렸고 이준호도 데뷔골로 역전까지 성공을 시켰는데 이 골키퍼 미스로 동점골을 내주면서 이 뒷라인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반 부천의 공세에 수세에 몰렸고 결국 후반에만 내리 3실점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실책으로 실점을 하면서 이 스스로 무너졌던 전남의 지난 부천 원정 경기였죠. 두 팀은 1라운드 개막전에서 이제 안양이 전남 이제 원정 경기를 떠났었는데 안양이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했었고 경기 막판 지금은 이제 해지되고 없는 조나탄 선수의 헤딩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었죠. 수비 안정감은 확인한 안양입니다. 관건은 공격적인 해법인데 측면 자원들의 복귀에 좀 기대감을 걸어야 되겠죠. 수비 라인에서 실수가 많은 전남에게 고비가 될 그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안양의 승, 핸디, 무,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2대1 정도의 경기 결과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서울 이랜드와 부천의 경기입니다. 부천의 복수가 기대되는 경기가 되겠죠. 먼저 서울 이랜드 저희 예측처럼 천안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굉장히 진땀 승리였습니다. 3대2. 물론 마지막 한 골은 뭐 후반 추가 시간에 내준 PK이긴 했는데 거의 90분까지 1대1로 그냥 끝날 뻔했었죠. 그 이재익 선수의 그 퇴장 공백은 이 조동재가 나서면서 4-3-3으로 그 포메이션의 변화는 없이 최근 서울 이랜드가 밀고 있는 전형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공세를 펼치다가 측면에서 선제골을 내줬는데 제가 아까 천안 그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랜드 수비의 방심이었습니다. 설마 저기서 슈팅을 하고서는 좀 느슨한 수비가 실점으로 연결이 됐고 그 후반 이날 브루노 선수가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브루노를 후반 시작한 게 빼고 호난을 투입을 해서 호난이 투입하자마자 뭐 직접 얻어낸 PK는 아니었지만 바로 페널티킥을 성공을 시키면서 동점골을 연결했고 후반 막바지 이 호난과 이 차승현의 극적인 연속골로 3대1 승리를 거두게 됐죠. 3대2였죠. 97번쯤에 불필요한 파울로 PK를 내줘가지고 이 차승현 선수가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나섰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재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반면에 그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한 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트백 차승현이 공격적인 재능은 확인했습니다. 이 승리는 거뒀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는 좀 불안한 기색이 있었던 이랜드였죠. 원정팀 부천입니다. 부천은 저희 예측처럼 부산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승, 핸디, 언도 모두 적중했던 그런 경기가 됐었죠. 부천식의 이 수비적 3-4-3 전형으로 나섰죠. 이 상대가 라인을 안 올리면서 이 부천도 공격에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센터백들 릴손도 굉장히 높게 올라오면서 공격적으로 볼백을 펼쳤습니다. 결국 이 왼쪽 윙백 김선호 선수의 간결한 중거리골로 먼저 1대0으로 앞서 나갔죠. 근데 이범수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도 펀칭 미스로 위기가 좀 있었는데 작년 최철원 골키퍼가 있었을 때 부천의 뒷문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는데 이범수 골키퍼도 분명히 실력이 있는 선수인데 올 시즌 이런 자잘한 미스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기세를 올린 부천입니다. 이 박스 안에서 헤딩 싸움을 많이 놓쳤던 거는 부천 수비 라인이 좀 되짚어볼 문제입니다. 두 팀은 지난 8라운드 맞대결을 펼쳤는데 저희가 왜 부천의 복수라고 이 타이틀을 달았냐면은 이 경기에서 부천이 패했어요. 저희 홈경기에서 이랜드한테 패했는데 이게
부천이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훨씬 앞선 경기였는데 부천 수비 라인에서 걷어낸 공이 이 이란드 선수 맞고 그게 결승골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천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패배였기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겁니다. 이 전체적인 경기력의 안정감은 부천이 앞서 있습니다. 이 측면 공격에 비해서 수비력이 약한 서울 이랜드입니다. 부천이 집요하게 이 측면을 파고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경기 저희는 서울의 패, 핸디 무,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남과 부산의 이 낙동강 더비입니다. 먼저 홈팀 경남, 저희 예측과 달리 이 성남에게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지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로 후반 좀 졸전을 펼쳤던 경남이었죠. 폼이 좋았던 원기종과 모재현, 카스트로를 선발로 내세우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습니다. 근데 전반 초반 이 센터백 이광선이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는 변수가 발생을 했죠. 그래도 그 박재호 선수를 교체 투입하면서 대처를 하긴 했는데 이른 시간 교체 카드 한 장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됐죠. 이 서현진의 라인 돌파에 이은 이 약간 굴절될 공을 카스트로가 어려운 발리골로 이 선제골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경남은 이 풀백들의 오버래핑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이날 원기종 선수가 한 2골 정도 날려먹었죠. 원기종 선수도 결국에는 굉장히 뛰어난 위치 선정과 침투로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마무리 슈팅이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원기종이었습니다. 이강선 선수의 공백이 좀 아쉬운 이 경남입니다. 박재현 선수도 있긴 한데 이날 경기에서는 우주성 선수와 이강선 선수가 선발로 센터백으로 나왔다가 결국에는 이번 부산과의 경기는 아마 박재환 선수와 우주성 선수 이렇게 콤비로 나올 것 같은데 이강선 선수의 이 공백 굉장히 아쉬울 경남입니다. 구단에서 올려놓은 공지에 따르면은 이 무릎 부상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자리를 빌 것 같습니다. 이 글레이손의 극장골은 굉장히 다행이었는데 이광선 선수의 공백은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잔디 적응 문제인데 지금 경남이 지난 성남과의 경기와 이번 경기를 양산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잔디가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남 선수들도 그렇고 성남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자주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적응하는 게 그래도 홈팀인 경남에게는 이점이 될 수도 있겠죠. 원정팀 부산은 저희 예측처럼 이 부천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이 패신과 프랭클린이 부상으로 명단에서 아예 없었고 근데 언제쯤 복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패신 선수는 이번 경기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긴 했는데 이 부천 수비에 좀 막혔죠. 그리고 부산도 부천의 역습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라인을 무리해서 올리진 않았습니다. 중원에서 김상준과 권혁규 이 두 미드필더들의 수비적인 가담이 굉장히 좋죠. 이 결정적인 찬스에서 김찬희 헤딩이 골대를 때린 게 굉장히 아쉬웠던 이 부산이었습니다. 이날 거의 유일한 찬스였죠. 이 세컨볼이 상대에게 떨어지면서 중거리 시점한 게 또 아쉬웠고 이날 경기에선 전체적으로 좀 부산 선수들이 몸놀림이 무거웠습니다. 라마스도 굉장히 무거워 보였죠. 이 세트피스 찬스에서는 라마스의 킥이 정교한 만큼 부산이 좀 득점력을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두 팀은 지난 7라운드 맞대결에서 경남이 굉장히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 골 결정력 부족으로 0대0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었죠. 미드필더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부산입니다. 측면을 고집할 경남이죠. 협력 수비로 대처할 부산의 대응. 관건은 양산 잔디의 미끄러움인데요. 이 경기는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무승부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도 아마 무리해서 라인을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노련한 이강선이 빠져 있는 만큼 뒷라인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핸디인 만큼 무승부가 난다면은 이 핸디 패가 되겠죠. 그리고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언더가 가장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김천과 충북 청주의 경기인데 이 전역자들 김천 상무의 5기 전역자들의 마지막 경기가 된다고 하네요. 먼저 홈팀 김천입니다. 저희 예측과 달리 안양 상대로 공세를 펼치고도 아쉽게도 0대0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권창훈 선수는 부상에서 거의 회복이 되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명단에서 제외가 됐었고 권창훈 선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베스트 멤버로 나섰습니다. 경기 초반 주도권을 안양이 공세 주도권을 내주면서 이 측면 수비에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던 김천이었습니다. 안양이 이 수비 전술, 이 중원 압박에 이 김천의 공격 전개가 굉장히 무뎌졌죠. 센터백 라인의 불안한 모습도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헤딩을 많이 허용을 했죠. 수비를 분산을 못 시키면서 이 깊은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김천의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5기 전역을 앞둔 김천이 미드필더들의 공백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깝깝해질 상황입니다. 원정팀 충북 청주 저희 예측과 달리 안산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박대환 키퍼가 합류한 후에 확실히 이 뒷문이 굉장히 안정이 된 청주입니다. 이 전반 초반 상대 외국인 공격수 이 안산 가브리엘한테 굉장히 흔들렸는데 이걸 잘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 피터 중심으로 이 공격 전개가 짜임새 있는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안산을 굉장히 몰아쳤죠.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안산을 계속해서 두드리더니 결국 후반 코너킥에서 선제골을 뽑아냈고, 이 경험 많은 미드필더 장혁진이 후반 패스 플레이로 팀 공격을 살려냈는데 이 도움을 3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청주 이날 왼쪽 사이드백 이 박진성 선수가 경고 2회 퇴장당했는데 이 대체할 선수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이 김명선 선수가 있긴 한데 부상인지 엔트리 안 올라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주 입장에서는 왼쪽 사이드백을 누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그럴 경기입니다. 갑진 시즌 3승이었죠. 첫 연승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클린시트. 이 박진석 공백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팀은 지난 그 2라운드 맞대결에서 김천의 2대0 승리, 김천이 원정 가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경기 내용은 이 청주가 오히려 김천을 압도했던 시즌 초반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이 골 운이 없었을 뿐이지 당시 김천이 조직적인 게 완성되지 않아서 이 청주한테 굉장히 고전했던 경기였었죠. 이 수비적인 운영을 펼칠 청주입니다. 이 패턴을 바꿨어요. 공격적인 운영에서 수비적인 운영으로. 근데 이 측면 수비 공백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죠. 이 속도 싸움, 중원 운영 모두가 앞서 있을 김천입니다. 이 5기 전역생들의 마지막 경기 동기부여도 굉장히 크죠. 이 강윤성, 권창훈, 김지현, 이영재의 전역 기념 경기로 이 경기가 치러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김천의 승, 핸디 승,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K리그2 저희 마지막으로 투표 추천드리는 거는 이 안양과 전남 경기에서 안양의 승, 이랜드와 부천, 이거는 부천 선수들이 5기로라도 이겨낼 것 같습니다. 약간 지난 맞대결에서 부천 선수들이 너무 억울하게 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울의 측면 수비가 헐거운 부분을 부천이 잘 공략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재익 선수가 복귀하긴 하지만 부천의 측면 공세가 굉장히 매서울 것 같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패. 김천과 충북 청주의 경기는 아무래도 김천 선수들이 마지막 이 전역생들을 위한 골 퍼레이드를 펼치지 않을까. 그래서 오버 이렇게 3경기 6.8배 추천드립니다. 58회차 K리그2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